안녕하세요. 이야기 방방곡곡을 찾아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해봤어?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거머쥔 사나이에 대한 옛날 이야기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애청해주세요. 때는 조선 중기 도성박 서강의 한 저택의 큰 창고에서 미곡을 옮기는 일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짐꾼들이 쌀가마를 이고 지고 부지런히 우마차에 싣고 있었지요. 이때 중후한 풍채의 중년 사내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에 중늙은이 하나가 읍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방어른. 수고들 많소. 오늘 정오까지는 유기 전에 당도해야 할 것이요. 최행수, 우마차가 총 몇 대요? 예, 대방어른. 우마차가 14대에 미곡이 250섬입니다요. 짐꾼들을 돌아보던 대방이 문득 눈길을 한 곳에 두고는 손짓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기 쌀을 2섬씩 지고 가는 저 젊은이는 누구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예,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온 짐꾼입지요. 이름이 김만택이란 자인데 힘이 장사라 두고 쓰려고 합니다요. 한 섬씩 지고 날라도 힘이 들 텐데 한 번에 2섬씩이라니 힘이 넘치는 자로군. 짐꾼 만택은 2섬씩 이고 나르면서도 발걸음이 빨랐어요. 쌀 한 섬을 등에 지고 어기적거리던 짐꾼 하나가 말했습니다. 아유, 이복의 만택이 그렇게 일하다가는 골병 들겠네. 좀 천천히 하세나. 이 말에 만택이 씩 웃으며 대답하는 거였어요. 정오까지 종로에 있는 시정까지 당도하려면 빨리 실어야지요. 한 섬씩 나르다간 하세월 입죠. 만택은 파주 사람으로 소장농의 자식이었으나 궁핍한 생활에 벗어날 길을 찾고자 한양으로 올라온 20대 젊고 건강한 사내였습니다. 마침 도성으로 올라가는 길에 서강의 경강상인의 거상 송치호 상단에서 짐꾼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전 상단에 머무르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자, 최행수, 나는 먼저 시전으로 돌아갈 터이니 차질 없이 하시오. 예, 대방어른. 여기 일은 염려 놓으시고 시전에서 뵙겠습니다. 송지호, 이자는 한양을 중심으로 한 경강상인의 대표자로 한강 유역을 거점으로 곡물, 어물, 목재, 얼음, 그리고 미곡 등 다양한 상품을 팔고 사는 상단의 대방이었고 국가가 인가한 상점인 종로의 유기전까지 통솔하니 조선 최고의 거상으로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방 송치호는 저택 옆 공터에 창고 하나를 더 짓기로 결정하고 행수들에게 하달하였습니다. 상단의 거래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더 많은 창고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지요. 행수들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수 중에 선임자인 대행수 채가가 혀를 차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거 참 난감한 공사로군. 해필 벼랑 땅이래서 말이야. 그러자 행수 하나가 동조하는 거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수어른. 저 벼랑 땅에 창고를 짓자면 땅을 평토로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품삯도 엄청나겠어요. 다른 행수들도 모두 이구동성으로 입을 열었지요. 맞아요. 벼랑을 파내려서 평토를 만든다 해도 그 위로는 축대를 쌓아야 하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지요.
그러자 대행수가 말했습니다. 대방어른께 다른 땅을 알아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이거 참. 이때 지나가던 송대방이 이들의 말을 듣고는 일갈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그걸 모르겠나? 단지 창고라는 건 집 가까이 있어야 관리가 쉽기 때문 아닌가? 일을 해보지도 않고 탁상 공론이구만. 송대방이 문책을 하고는 저쪽 벼랑 땅을 바라보니 한 사람이 열심히 곡괭이질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송대방이 그곳에 가까이 가보니 짐꾼 만택이었습니다. 자네는 혼자 뭐하고 있는 건가? 이 말에 고개를 돌린 만택이 얼른 읍을 하며 말하는 거였어요. 네, 대방어른. 저는 창고 짓는 일을 시작하고 있었죠. 송대방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창고 지을 방법을 의논 중이고 결정이 안 났는데 자네 혼자 일을 시작했다고? 예, 저는 일의 시작은 첫삽이라고 생각합니다요. 조건이 까다롭고 안 맞는다고 이유를 늘어놓고 분석을 길게 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 시작을 해야지요. 불가능한 일인데도 그렇단 말인가? 저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말에나 있는 것이지 행동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머뭇거리는 대신 저는 그냥 시작했을 뿐이지요. 대방어른, 보십시오. 행수 어른들이 결론을 못 내렸어도 저는 벌써 이만큼이나 땅을 평토로 만들었습지요. 만택의 말을 들은 송대방이 껄껄 웃었습니다. 남들은 분석을 길게 할 때 자네는 시도를 먼저 했다. 남들이 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할 때 자네는 이미 작은 결과를 손에 쥐고 있었군 그래. 웃음 끝에 송대방은 만택을 유심히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조선 팔도가 물난리를 겪었는데 마포 옆 서강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색강의 나무다리가 불어난 강물로 떠내려가고 말았어요. 인근 주민은 물론 이 다리를 이용하던 장사치들의 물품들이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사태가 생긴 거였습니다. 송대방이 행수들과의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해로 인해 나라에 탈이 생기고 말았소. 우리 상단이 나라 전체의 재해를 구할 수는 없으나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곳 서강만큼은 우리 손으로 복구해야겠소. 우선 구휼미를 풀어 굶주린 자들을 위로해야겠소. 그리고 알다시피 매해 장마로 인해 다리가 떠내려가지 않았소. 이참에 튼튼한 돌다리를 세워야겠소. 모두들 머리를 맞대고 방도를 개혁해 보시오. 송대방의 통큰 결정에 상단의 모든 이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을 했지만 정작 문제는 돌다리 세우기에 있었습니다. 행수들의 갑론을박이 멈추질 않았지요. 이거 큰일일세. 강폭이 무려 30자가 넘으니 충청도 남석교 규모인데 이 돌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대행수어른. 남석교 돌다리를 조사해보니 삼행에 26열의 돌기둥을 세운 뒤에 널판지 모양으로 다듬은 화강석을 대청마루 놓듯이 이어놓은 다리입니다. 우리 상단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요. 그러자 다른 행수가 입맛을 다시며 합세하는 거였어요. 그런 돌다리를 구하려면
여기서 20리 밖에 있는 석산에서 실어와야 하는데, 길도 부실하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나선 자는 또 다른 행수였습니다. 진천군에 있는 농다리는 어떻습니까? 농다리는 돌을 쌓아 올린 교각으로 교각 사이가 석자 정도라, 그 정도면 상돌이 길지 않아도 됩니다요. 많은 세월 버텨낸 튼튼한 다립지요. 이거 참 난간입니다요. 아유, 대방어른 욕심도 크시지. 돌다리가 웬 말입니까요? 차라리 매년 설치하더라도 나무다리가 대안 같습니다요. 옆에서 잠잠고 듣고만 있었던 만택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해봤어요? 해봤냐고요? 만택의 느닷없는 고함에 모두가 놀라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이놈아, 해봤냐니? 대체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게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불가능하다고 말씀들 하시지만 결국 움직이는 건 한 걸음부터입니다요. 시도도 없이 분석만 해대면 그게 불가능한 이유란 말입니다요. 빨리 첫삽을 떠야지요. 행동이 길을 만드는 겁니다요. 길이 없으면 길을 내면 되고, 그러자면 흙부터 치워야 합니다. 치우다 보면 길이 드러납니다. 길이 드러나면 속도가 붙겠지요. 속도가 붙으면 세상이 놀라게 됩니다요. 제 눈에는 벌써 튼튼한 돌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요? 이 만택의 말에 모두들 입만 벌린 채 뭐라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만택이 밖으로 향하며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석수쟁이를 불러 모으고 좋은 돌을 구할 수 있는 석사를 찾아 나서겠습니다요. 만택이 사라지고 나서야 정신이 돌아온 최대행수가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자, 우리도 어서 나서야겠네. 만택이 말이 옳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탁상 공론만 할 수 없지. 사람들이 모두 할 일을 찾아 나서자 창가에 서서 고개를 주걱거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대방 송치호였습니다. 송치호가 나직하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해봤나? 해봤는가? 얼마나 단순한 한마디인가. 변명은 길지만 행동은 짧다. 결국 움직이는 건 한 걸음이다. 그렇지. 그 한 걸음이 산을 옮기고 바다를 가르고 길을 만들 수 있지. 오늘 좋은 진리를 얻었군. 콩사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멈출 때도 있었지요. 그때마다 만택은 외쳤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돌을 치우듯 흙을 메꾸듯 오늘 가능한 일부터 합시다. 작은 움직임이라도 있어야 길이 보입니다. 만택의 밀어붙이기와 송대방의 아낌없는 후원은 결국 겨울이 오기 전에 돌다리는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고 조정에서도 조서를 보내와 공덕을 치하했지요. 경강상단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 갔고 자연히 만택을 바라보는 상단의 시선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만택은 서기로 임명되었는데 짐꾼에서 서기로의 승급은 돌다리 공사에 공도 세웠지만 만택의 사태 파악 대처 능력이 탁월함을 송대방이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기의 임무는 상단회의 때 참석하여 기록은 물론 상단의 모든 상거래의 출납과 희전의 출납까지 관리하게 되니 행수들조차 만택을 마음대로 대할 수 없는 위치까지 올라선 것이었지요. 만택은 그날부터 시전 현장에 나가
고객이 돈주머니를 열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경험하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결을 찾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지요. 출납장부는 생명이다.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들어온 물건은 오늘 다 팔아야 한다. 들어온 현금은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고 모은다. 한 푼이라도 남겨야 상단히 살 수 있다. 어느 날 만택이 장부를 들고 비단전을 맡고 있는 행수를 찾아갔습니다. 장부를 보니 박선달이 외상으로 가져간 비단 10필값이 안 들어왔는데 어찌된 영문입니까? 그래? 그럼 내일이나 모레 돈을 보내오겠지 뭐. 해봤어요? 뭘? 외상각 독촉 말입니다. 이 말에 비단전 행수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대꾸하는 거였어요. 이봐, 김석이. 우리 상단에 자존심이 있지. 그래, 돈 50냥을 받자고 독촉을 해봤냐고? 이거야, 나 참. 자존심이 반력해 줍니까? 나는 장부가 비는 꼴은 못 봐요. 만택은 그 길로 박선달 집을 찾아가 외상 독촉을 하는 거였어요. 박선달 집에서 대꾸가 없자 만택은 의자 하나를 대문 앞에 놓고 헐터앉아서 버티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박선달은 외상값을 안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체면 때문이었지요. 만택은 행수들에게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행수님들, 장사에서 자존심은 허세에 불과합니다요. 빈틈없는 장부만이 사람을 지킬 수 있고 사람을 지켜야 우리 상단이 삽니다. 외상값은 기일 내에 꼭 받아야 장부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만택이 밀고 나가자 상단의 관행도 서서히 변해갔어요. 외상거래 시 상환기일을 늘려주더라도 외상값은 상환기일 안에는 반드시 받는 기조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만택은 행수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전의 책임자로 승급한 것은 상단에서도 유례가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 대우였던 것이었지요. 만택은 유기전과 비단전을 맡아서 열심히 돌보던 어느 날 유기전에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청나라 사신이 대궐에 들었는데 이때 사신단에 합류해서 같이 들어온 청나라 상단에 의해서였습니다. 청나라에서는 조선의 공예품과 인삼의 인기가 대단하여 이 물품은 빼놓지 않고 거래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유기 그릇이 포함되었다는 것이었지요. 조선 방자 유기에 혹한 청나라 상단에서 무려 5만 양어치의 유기를 거래하자는 거였습니다. 경강상단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든 행수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송대방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례 없는 큰 주문이요. 이 건을 꼭 성사시켜야겠는데 김행수, 유기전의 재고가 얼마나 되는가? 이에 만택이 답을 했지요. 네, 대방어른. 청상인의 주문이 식기류와 반상기 그리고 제향에 쓰이는 제기까지인데 우리 유기전을 모두 모아봐야 주문량의 반도 안 됩니다요. 그러자 최대행수가 말을 이었어요. 대방어른, 물량도 물량이지만 문제는 실이 너무 촉박합니다. 청나라 사신단이 떠나는 날이 꼭 20날 남았는데 이 기간에 물량을 채울 수 있을런지. 대행수님 말씀이 없습니다. 실이 너무 촉박해서 성사되기가 어려울 듯 싶습니다.
대행수가 다시 나섰습니다. 유기 생산처가 한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은 개성과 안성인데 개성은 이미 송상이 꽉 틀어지고 있어서 주문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송상 역시 우리와 똑같은 물량을 주문받았는데 우리 경상물강까지 받아줄 여력이 없을 겁니다요. 송대방이 무겁게 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안성뿐인데 안성까지 오고 가는 시를 제하면 요번 주문은 우리 경상이 맡기가 어렵다는 결론인가? 이때 만택이 벌떡 일어나며 말하는 거였어요. 해봐야지요. 어떻게든 밀어붙여서 이번 주문권을 꼭 성사시켜야 합니다, 대방어른. 이 말에 송대방이 만택을 한 차례 쓸어보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김행수, 자신 있는가? 예, 대방어른, 해봐야지요. 한시가 급하니 저는 안성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송대방이 탁자를 손으로 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자네가 밀어붙여봐. 이번 물건은 김행수에게 전권을 일임하겠네. 알겠나, 김행수? 예, 대방어른. 그럼 소인이만 물러갑니다요. 만택은 그 길로 상단의 말 한 피를 얻어 타고는 안성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밤낮을 달려 안성 유기 제작소에 도착한 만택이 주문 물량을 말하자 주인은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젓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김행수. 우리 식구들이 밤낮을 일해도 그 물량은 감당할 수 없소.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만택은 풀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팔짱을 끼고 한참을 생각하던 만택이 말했습니다. 인력을 끌어모을 순 있겠습니까? 2배, 아니 3배라도 말입니다. 사람이야 모을 순 있소만 그 품삯을 어찌 감당한단 말이오. 그리고 손발이 맞아야 일이 수월할 텐데. 자, 밀어붙여 봅시다. 사람이 하는 일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품값은 우리 상담 목이니 시작합시다. 정 그렇다면 해보지요. 대신 납기일은 하루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기의 질입니다. 하나라도 하자가 있으면 내가 물리겠습니다. 만택의 이 말에 주인이 껄껄 웃으며 대답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안성유기를 어찌 보시는 게요? 제품의 하자라면 나도 용납 못하오. 이렇게 하여 유기 공방에 인력이 3배로 불어 일을 해나가니 마치 장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만택 역시 잡일이라도 거들기 위해 나서니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습니다. 드디어 주문 물량의 유기를 가지고 한양으로 귀환하는 날이 왔습니다. 10여 대의 우마에 유기를 가득 싣고 떠나는 모습은 장관이었지요. 만택이 유기를 청상단에 인도한 날은 약속 기일을 하루 앞당긴 날이었습니다. 청상인들은 납기일을 앞당긴 것만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검수 과정에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방자 유기에다 티끌 하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자 모두 기뻐하는 거였습니다. 반면 같은 물량을 주문받은 송상은 납기일을 지키기는커녕 사흘 후에나 도착한다는 전가를 받자 사신은 대노하여 송상이 직접 물품을 중국 심양까지 운반할 것을 명하니 송상은 거액의 물품 이송비를 떠안아야 할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청나라 주문권을 무사히 완결했기에 기뻐해야 할 경강상단의 회의장은 침울했습니다. 송대방이 가라앉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함인지 껄껄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번 주문권은 하자 없이 무사히 치렀으니 우리 경강상단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요. 그러자 최대행수가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어요. 그러나 대방어른, 우리 상단이 체면은 차렸으나 이번 건으로 해서 막대한 손실을 보았으니 이는 어찌 처리해야 할런지요? 송대방이 이 말을 받고 되물었습니다. 그래. 손실이 얼마나 돼요? 예, 대방어른, 자그마치 1,500냥입니다요. 최대행수의 말에 장내에 있던 행수들이 술렁거렸어요. 그러자 최대행수가 또 나섰습니다. 대방어른께서 전권을 김행수에게 일임했다고는 하나 이번 일은 김행수가 너무 나갔다고 봅니다. 일꾼을 많이 투입해서 일 진척을 해나가는 것이야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윤을 남기자고 장사를 하는 건데 오히려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것도 1,500냥을요. 이 말에 송대방이 나섰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손실도 도로 있는 법이지. 어찌 이윤만 보고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 김행수, 자네도 할 말이 있을 터이니 말해보게. 송대방의 말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만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입을 열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대방어른. 소인의 단순함이 좀 지나쳤습니다요. 소인 생각에는 약속한 기일과 품질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신뢰가 만들어지고 다음 기회를 불러온다고 생각했지요. 또 이것을 지켜야만 계약이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요. 그러나 제 무모함이 상단에 손실을 끼쳤으니 그 실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소인은 오늘부로 행수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요. 그러자 한 행수가 나서며 발언했어요. 그래야지, 책임을 져야지요. 해봤어? 이 말이 그럴듯하지만 안 해봤어도 유용할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맞아요. 김행수가 너무 나갔다니까요. 장부상 한 푼의 손실에 펄펄 뛰던 게 누구였는데 나 참. 이때 한 점원이 급히 문을 열고 들어서며 송대방에게 고하는 거였습니다. 대방 어르신, 지금 중국 사신하고 상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요. 대방 어르신을 뵙고 싶다고요. 이 말에 송대방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 중국 사신이? 송대방이 급히 밖으로 나가니 장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뒤따라 밖으로 나섰어요. 밖에는 청나라 사신과 상인들, 그리고 이들을 안내한 조정 관리가 서 있는 거였습니다. 송대방이 이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자 조정 관리가 웃으며 말하는 거였어요. 송대방, 사신께서 송대방을 꼭 만나고 싶다 해서 내가 모시고 오는 길일세. 송대방이 청나라 사신 앞에 공손히 의을 했습니다. 소인이 경강상단의 대방 송치호입니다. 사신을 뵈어 영광입니다. 이 말에 사신이 통인을 통해 말하기를, 조선 유기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미처 몰랐소. 물량대기가 어려웠을 텐데
납기일까지 앞당겨주니 우리 일이 수월해졌소이다. 헌데 이번 거래로 인해 경강상단이 큰 손실을 봤다고 들었소만. 사신의 말에 송대방이 겸손하게 답하는 거였어요. 장사란 신용이 우선이지. 이익은 그 다음 일이지요. 사신이 껄껄 웃으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좋은 말이요. 해서 2차 물량을 경강상단에 맡기고 싶소. 10만 양 어치요. 납기일도 넉넉히 잡을 테니 좋은 유기를 가져다 주시오. 내 송대방을 믿으니 오늘 엄결제로 선지급하리다. 사신의 말에 모두가 놀라 입이 벌어졌습니다. 자, 안으로 드시죠. 차라도 한잔 하시면서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송대방과 사신 일행이 안채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던 만택은 두 주먹을 꼭 쥐며 속으로 외쳤어요. 내 생각이 옳았어. 신뢰는 기회를 불러온다. 이것만 지키면 다음 계약은 따라오는 법이지. 만택은 비로소 환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만택의 바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유기를 윤인하게 닦고 있던 점원 하나가 반색을 하며 말하는 거였어요. 아이고, 떴어. 선양 아씨가 나왔구만요. 이 소리에 만택이 되물었지요. 선양 아씨라면 송대방 어르신 무남동녀 따님 말이냐? 예. 아유, 저 자태 좀 보세요. 미치고 팔딱 뛰겠구만요. 점원의 호들갑스러운 말에 만택이 피웃으며 비단전을 보니 선양 아씨가 몸종을 대동하고 비단을 살펴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그 자태의 아름다움은 금세 알 수 있었지요. 사실 만택도 선양 아씨를 몇 번 스쳐본 적은 있었으나 워낙 상단일에 빠져 있었던 만택은 선양 아씨를 눈여겨볼 틈도 여유도 없었던 거였지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치 꽃수를 본 벌처럼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였어요. 점원의 호들갑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유, 지는요. 선양 아씨를 본 순간부터 꿈속에까지 보인다니까요. 이 고요한 총각 가슴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니까요. 만택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해봤냐? 예? 뭐를요? 그렇게 미치도록 마음에 두었다면 사모한다고 고백을 해봤냐고? 점원이 만택의 말에 펄쩍 뛰는 거였어요. 아이고, 행수님, 엄감생신 지 같은 놈이 어딜 나서요? 그저 냉가슴만 앓고 있는 거지요. 에휴. 하하하하, 이 녀석아, 죽고 살기로 밀어붙여 봐야지. 냉가슴 앓다간 몽달 귀신 되겠구나. 헤헤, 아유, 지는 차라리 몽달 귀신이 될 모양이니 행수님이나 나서 보시지요. 헤헤헤헤. 만택이 그날부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나깨나 선양아 씨의 자태가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였어요. 만택이 잠자리에서 벌떡 일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야. 이러다 내가 상사병에 걸리겠는걸. 이거 참. 하긴 내 나이가 곧 30이니 장가들 때도 됐지. 만택이 가슴을 진정시킬 겸 밖으로 나오니 달이 휘영청 밝았습니다. 만택이 팔을 보며 중얼거렸지요. 내가 지금 뭘 망설이는 건가? 안 되면 되게 해야지. 해봤어? 해봤냐고? 죽기 현이면
살기로 밀어붙여야지. 다음 날 아침 만택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는 안채 내당으로 발걸음을 했습니다. 여러 해를 살았어도 내당 깊숙한 곳으로 와보기는 처음이었지요. 내당 선양의 방 앞에 선 만택은 헛기침을 한 차례 하고는 입을 떼었습니다. 선양아씨, 행수 김만택입니다. 드릴 말씀 있으니 잠시 나오시지요. 그러자 잠시 후 까칠한 선양아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안채까지 무슨 일이요? 전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하시오. 이 말에 만택이 코웃음을 치며 다시 말했습니다. 얼굴을 대면해야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안 나오시면 내가 들어가겠소. 이 말에 깜짝 놀란 선양아씨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지요. 무슨 무례한 말이요? 방으로 들어오겠다니? 사람들을 부르기 전에 썩 물러가시오. 말로 해서는 안 통하겠군. 자, 내가 들어가겠소이다. 만택이 마루를 올라서고는 두 손을 들어 방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 거였습니다. 어머나! 선양아씨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한쪽으로 급히 물러났지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요? 사람들을 부르겠소. 좋을 대로 하시오. 난 겁날 것 없습니다. 좋아요. 대체 내게 하겠다는 말이 뭡니까? 만택이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나 김만택이 선양아씨를 사모하여 상사병으로 죽게 되었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아씨와 혼인하는 길뿐이요. 나와 혼인을 약속해 주시오. 만택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입을 쩍 벌렸던 선양이 드디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선양의 비명에 놀란 사람들이 몰려 나왔고 이 사태에 송대방도 허둥지둥 선양의 처소로 뛰어온 것이었지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송대방이 방으로 들어서자 만택이 철을 올린 후 단호한 말투로 입을 열었어요. 대방어른, 무리를 일으켜 송구합니다. 소인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 이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요. 만택으로부터 상세한 이유를 들은 송대방은 어안이 펑벙했어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자네 목숨이 달렸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소인이 선양아씨와 혼인을 못한다면 상사병으로 죽을 테고 또한 집안에 풍파를 일으켰으니 그 죄로 맞아 죽지 않으면 상단에서 쫓겨날 테니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죽기는 매일반입니다. 제가 사는 길은 선양아씨와 혼인뿐이옵니다. 대방어른. 만택은 이 말을 끝으로 두 눈을 꾹 감고 버티기로 들어갔습니다. 송대방의 탄식 소리가 커져갔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살 길은 선양과 혼인뿐이다. 이거야 참. 문 밖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김행수 배포는 좋다지만 이젠 꼼짝없이 맞아 죽게 생겼군 그래. 아유, 그나저나 사내가 처녀방에 뛰어들었으니 선양아씨의 혼사길도 험난하겠어요. 아이 그만이나. 한참을 궁리하던 송대방이 탄식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김행수는 우리 상단의 대들보나 다름없는데 이젠 죽여야 하니 참 난감한 일이군. 그리고는 슬쩍
선양을 바라보고는 말을 이었지요. 선양아, 내 뜻은 어떠하냐? 이 말에 선양이 숙였던 고개를 들어 만택을 쳐다보았습니다. 두 눈을 꾹 감고 우뚝하게 앉아있는 만택의 모습은 마치 태산 같았습니다. 사실 선양은 자신 앞에서는 꼬리를 감고 설설 피하는 사내들만 보아왔던지라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만택은 거대한 산처럼 보였습니다. 한참은 입술만 찰근 씹던 선양이 고개를 살포시 내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거였어요. 소녀는 그저 아버님 뜻의 딸일 뿐이옵니다. 선양의 말에 핑그레 웃던 송대방이 무릎을 치며 모두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냐,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하니 내가 정하마. 길이를 택해 혼인날을 잡자꾸나. 송대방의 이 말에 만택의 두 눈이 번쩍 뜨임과 동시에 사람들의 환호성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 김행수에 해봤어? 이 한마디가 이번에도 통했어. 맞아, 해봤어로 밀어붙이니 선양아씨도 꼼짝 못하고 넘어갔구먼 그래. 아유, 우리 상단에 경사 났네, 경사 났어. 경사고 말고요. 곧 큰 잔치 열리겠어요. 만택과 선양아 씨의 혼인 결정 소식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경강상단은 물론 조선 상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일꾼으로 시작해서 조선 최고의 상단 대방의 사유가 되니 만택의 해봤어? 라는 한마디는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과 입으로 흘러 끊임없이 회자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만택은 선양아씨 사이에서 오남매를 두었고 송대방이 연로함에 따라 만택이 경강상단의 대방에 오르니 조선 천하의 상권을 움켜준 거상으로 거듭나게 되었답니다. 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고요. 여러분들도 해봤어? 이 말을 해보셨나요? 자, 만담꿈 이만 물러갑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